한미숙은 은퇴한 지 이제 막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38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결국에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무리했다. 남편 최건태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 도진을 키워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교장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텅 빈 교실을 돌아보며 그녀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른 지금,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어. 어머니,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예요. 결혼식 날 아들 한도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했던 말은 한미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늘 위축되어 있던 아들이었지만 효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지도 몰랐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미숙은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다. 며느리 정소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해 보였다. 단정한 차림새와 공손한 말투, 미소를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까지.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정성과 배려가 묻어났다. 어머니,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드셔보세요. 결혼 첫날부터 소아는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왔다.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진 밥상,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서며 건네는 따뜻한 대화.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챙기는 모습까지. 한미숙은 어느새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다. 세월은 고요히 흘렀고 3년 동안 그들의 가정은 평화로웠다. 도진은 회사에서 차츰 인정받기 시작했고 소아는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소아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한미숙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벅찬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임신 기간 내내 그녀는 며느리 곁을 지켰다. 병원에 동행해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고 보양식을 직접 끓여주며 출산 준비물을 하나하나 챙겨주었다. 그러나 가끔 소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마치 어딘가 마음을 닫은 듯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한미숙은 단순히 임신으로 인한 예민함이라 여겼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 민우가 태어났다. 병원 신생아실 앞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보던 순간 한미숙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기의 눈매가 너무나도 익숙했다. 저 눈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최건태의 젊은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아기를 오래 바라볼수록 그 닮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눈썹, 입꼬리, 심지어 콧날까지. 모든 것이 고인의 모습과 겹쳐졌다. 내가 미쳤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날 밤 한미숙은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도진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집안 쪽을 닮아왔다. 그런데 손자 민우는 왜 이렇게까지 건태와 닮은 걸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물음표가 쏟아졌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민우와 건태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아침이 밝자 그녀는 또다시 손자를 보러 달려갔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더 깊어졌다. 민우가 3달쯤 되었을 무렵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던 이웃이 물었다. 정말 잘생겼네요. 누구를 닮았나요? 그 순간 한미숙은 대답을 잃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채고 있는 걸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리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20대 후반의 건태가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민우의 사진과 번갈아 보았다. 하느님, 이게 무슨... 사진 속의 젊은 건태와 민우는 마치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 같았다. 단순한 가족 간의 닮음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선명했다. 한미숙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민우가 건태의 아이라면, 도진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아와 남편 건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미숙의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아직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속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민우가 태어난 지 3달, 한이숙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기를 볼 때마다 되살아나는 남편 최건태의 얼굴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도진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소아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속에 잠깐 스쳐가는 그림자를 한미숙은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아의 다정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미숙의 눈길은 자꾸만 며느리의 작은 동작, 말끝의 흔들림을 쫓았다. 차를 마시던 그녀는 무심한 듯 질문을 던졌다. 소아야, 그런데 민우는 누구를 닮은 것 같니? 나는 잘 모르겠네. 도진이를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순간 소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차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어색하게 끊겼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되찾으며 답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점점 도진 오빠를 닮아가겠죠.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묘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더욱 강한 의심이 불타올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건태가 생전에 남긴 몇 권의 일기장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집에 돌아오니 양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골프장에서 여직원과 부딪혔다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건태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의 기록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의 외도는 젊은 시절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말년까지도 그림자는 이어지고 있었던 걸까? 설마 그 여자가 소아였단 말이야. 소름이 돋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미숙은 도진 몰래 사돈 강병호를 만났다. 결혼식 이후 몇 차례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깊이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카페 구석에 마주 앉은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사돈 어른, 손주 민우 보셨죠?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강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많이 변하니까요.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제 남편 건태 씨를 아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뵌 적 없습니다. 너무도 빠른 대답이었다. 미숙의 가슴은 더욱 조여왔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인터넷에 친자 확인 DNA 검사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면에 떠올랐고 가족 몰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었다. 노트북을 덮으며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사진첩을 꺼내 도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민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닮은 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민우는 건태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안 돼.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속삭였다. 민우는 건태의 아이다. 결국 미숙은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제 며느리 정소아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람.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2주 후 미숙은 첫 보고서를 받았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한미숙 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호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얼투의 주민등록번호는 가짜입니다. 회장이라고 알려진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일 뿐입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거주한다는 집도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미숙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누구란 말입니까?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그는 전직 연극배우 강도영입니다. 돈을 받고 정소아의 아버지 행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위의 장인이 가짜라니. 그럼 며느리 정소아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소아의 배경은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학력, 가족, 이력 모두 기록상으로는 깔끔합니다. 그러나 깊이 파고들면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꾸며낸 신원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한미숙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사실은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니. 민우.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건태 씨, 당신이 죽고도 또다시 나를 배신하는 건가요? 이 아이 정말 당신의 피입니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미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의심은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다. 반드시 밝혀내겠어. 내가 직접. 한미숙은 며칠 동안 마음의 전쟁을 치렀다. 이미 사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건 민우의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며느리 정소아의 태도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고 아들 도진은 아내를 전적으로 믿는 듯 보였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미숙은 아들을 불러내기로 했다. 어느 저녁 집안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진아, 내 어머니 민우 정말 네 아들이 맞니? 순간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다오. 나는 민우가 네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결혼하고 나서 소아가 가끔 집을 비웠어요. 출장이라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묻지 못했어요. 소아를 잃을까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야겠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도진아, 이미 늦었어.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무너질 거야. 며칠 뒤 도진은 몰래 민우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 정소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긴장된 시간이 이어졌다. 시류는 사설기관에 보내졌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다. 그 주간 내내 미숙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학교 교장 시절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돌보며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창밖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저녁 6시. 도진은 봉투를 손에 들고 어머니 집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미숙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읽었다. 부성. 일치지수 99.998% 일치. 민우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최건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손끝이 얼어붙고 숨이 막혔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수년.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 도진이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니.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울부짖었다. 미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을 붙잡아야 했다. 도진아, 진실이 어떻든 넌 내 아들이야. 민우가 누구의 아이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의심했으면서도 눈을 감았을까요? 제가 더 당당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에 눌려 살아왔다는 사실을. 건태는 늘 도진에게 강함만을 요구했고 미숙은 그 교육 방식에 동조하며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구나. 네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어. 도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약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지 못했던 거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울었다. 하지만 슬픔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정소아와 직접 대면해 진실을 물어야 했다. 며칠 후 도진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만 남겼다. 오빠, 민우와 함께 친정에 다녀올게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미숙은 즉시 탐정에게 연락해 소아의 행방을 알아보게 했다. 그리고 이틀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하미숙 씨, 정소아를 찾았습니다. 지금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도 함께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진과 함께 호텔로 향하는 길. 미숙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가자. 묻고 싶은 건 나도 많아.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진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정소아가 서 있었다. 놀란 표정은 잠시였고 곧 무표정으로 바뀌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넓고 호화로운 호텔 방 안. 민우는 장난감을 만지며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미숙의 가슴이 아프게 저려왔다. 저 아이는 무죄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 미숙은 소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소아야,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거다. 민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모두 말해야 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호텔 스위트룸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민우가 바닥에 흩어진 블록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한미숙과 도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정소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소아야. 미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제는 숨길 게 없을 거다. 민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네가 왜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건지. 오늘 여기서 모두 말해야 한다. 정소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두 눈이 흔들리더니 곧 담담한 미소로 굳어졌다. 이미 아셨군요. 네, 맞아요. 민우는 도진 오빠의 아들이 아니에요.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그럼 누구의 아이란 말이야? 정소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창유리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최건태. 오빠의 아버지. 그 사람이 민우의 친부예요. 순간 도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러나 이미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이 이제 정소아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왔다. 너 미쳤어?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정소아는 차갑게 웃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는 단골 손님이었고 점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어느새 저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죠. 한미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또 다른 외도, 그것도 딸뻘 되는 여인과의 관계라니. 하지만 정소아의 목소리가 차츰 격해졌다. 그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아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죠. 저한테는 아무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수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어갔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의 아들 곁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동시에 그가 속였던 아내와 아들을 향해 복수할 수 있겠다고요. 복수? 미숙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네, 복수요. 정소아는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다. 최건태는 저를 기만했고 저를 사랑한다고 속였지만 결국 버렸어요. 저는 제 몫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진 오빠와 결혼했죠.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넌 날 가지고 놀았어? 정소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놀린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살다 보니 오빠에게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너무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죠. 싫은데도 끝까지 속였다는 거냐? 도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정소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우는 제 모든 계획의 중심이었으니까요. 한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가짜 아버지까지 만들어낸 거니? 강병호라는 이름으로? 정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터넷에서 배우를 고용했어요.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으니까. 순간 도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소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도진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너무 늦은 변명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민우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천진한 눈으로 부모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미숙은 조용히 민우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 누구의 잘못도 민우에게 덮어 씌울 수는 없어. 그러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하지만 소아야, 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 정소아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차갑게 굳었다. 어머니,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몸소 겪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비난하시겠지만 결국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걸 시작한 거예요.
그 말에 미숙은 숨을 멈췄다. 부정할 수 없었다. 최건태의 배신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소아야,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도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혼하자.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라. 대신 민우는 내가 책임지겠다. 정소아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섞인 눈빛이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 아이입니다.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미숙은 민우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민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이다. 그것이 건태와 소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복수다. 방 안의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은 드러났다. 남은 것은 앞으로의 선택뿐이었다. 호텔에서의 진실 공방 이후 한미숙과 도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집은 아니었다. 도진은 깊은 상처를 안고 회사와 집으로 갔고 한미숙은 민우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다. 며칠 뒤 도진은 변호사와 함께 정소아를 다시 만났다. 협의 이혼을 위한 자리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차례대로 놓으며 조용히 설명했다. 정소아 씨, 남편 측에서 제안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민우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합니다. 정소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친모니까요. 도진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민우는 매주 주말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다. 그건 양보할 수 없어. 긴 신경전 끝에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민우는 주말마다 도진과 함께 외할머니 집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첫 주말 민우가 한미숙의 집 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2살이 된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거실을 둘러보고 그녀에게 안겨 환하게 웃는 순간 모든 고통이 잊히는 듯했다. 민우야, 여기가 네 할머니 집이란다. 이제 매주 여기서 함께 지낼 거야. 아이를 꼭 안은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우의 법적 친모는 여전히 정소아였고 그녀는 언제든 아이를 데려가 버릴 수 있었다. 미숙은 법률 서적을 읽고 아는 변호사들에게 상담하며 방법을 모색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오기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정적 환경을 근거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의 말은 희망적이면서도 무거웠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우를 지켜낼 겁니다. 한편 도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배신, 아내의 기만, 그리고 이복 동생이 되어버린 민우. 그 모든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왜 소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도진아, 원망은 끝이 없다.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몫이고 소아의 잘못은 소아의 몫이다. 하지만 민우는 무죄야. 우리는 그 아이에게 올바른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강해지겠습니다. 민우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아이를 지켜낼 어른으로 변해갔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민우는 3살이 되었다.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은 한미숙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함께 공원에 나가 뛰어놀고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민우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것이 나의 복수다. 건태가 남긴 배신의 흔적을 내가 품어 키우는 것. 그리고 소아가 파괴하려 한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응징이다. 그러나 그 복수는 차갑지 않았다. 아이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어쩌면 가장 따뜻한 복수였다. 어느 늦은 밤 민우를 재운 뒤 미숙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의 별빛이 잔잔히 흘러내렸다. 민우야, 넌 죄가 없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문득 뒤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가 함께하니까. 도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양육권 재판이 열렸다. 정소아는 여전히 차갑고 당당한 태도로 법정에 섰지만 증언과 자료는 모두 한미숙과 도진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아이의 생활 환경, 정서적 안정, 그리고 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호소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우의 양육은 한미숙 씨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날 밤 민우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옹알이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미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졌다. 민우야, 이제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항상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한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이 아이의 수호자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강인했고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